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우징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우징을 했는데요. 보통 본체 형태를 대부분 하우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우징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하우징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우징 형태는 많이 그려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사각형을 그려서 위로 돌출해서 올리는 게 빠르겠네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크기가 52에 52입니다. 52에 50인데 걔를 바로 돌출할 건데요. 돌출 값은 86이 되네요. 상태에서 목깎기를 할 건데 목깎기 값은 이렇게 네 군데가 9mm를 먹네요. R9를. 그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목깎기를 해주고 9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태에서 쉘 기능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을 까낼 건데 쉘 값은 6mm가 되겠습니다. 왜 6이냐? 52-40 한 값에 나누기 2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기준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다음 바닥면 기준에서 또 점사각형 그릴 건데 이번에 크기는 82에 82랍니다. 목깎기까지 하고 작업할게요. 그럼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7짜리 목깎기를 해준 다음 형상투형. 왜 형상투형을 하냐?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래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위로 10mm만큼 올려라 해주면 기본 형태가 끝나네요. 바로 상태에서 구멍을 뚫을 건데 구멍은 자 얘랑 동심이네요. 그쵸? 자 전체 뻥 뚫릴 거다. 나사부가 전체 다 먹을 거다 해준 다음 나사부의 규격이 M6에 지정값 피치값이 0.8입니다. 다음 확인해 준 다음에 이놈이 이 나사부가 총 8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패턴 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 나사부를 이 방향으로 총 3개 갈 건데 변이량은 68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방향도 마찬가지 3개인데 68 나누기 2만큼 가라. 근데 방향이 반대네요. 가운데는 어떻게 하냐? 가운데 어차피 뻥 뚫었으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해준 다음 목깎기 해서 자 여기 그 다음 3mm 여기도 3mm 처리를 물론 나중에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상태에서 윗부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엔 여기서 윗면에서 그래서 위로 돌출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R값보다 지금 그리는 원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되면 돌출했을 때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뜨는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배울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에러가 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위로 92-86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에서 그려서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FM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면을 그릴 때는 FM대로 즉 정석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면까지 내리는 걸로. 지금은 이 원의 크기가 작아서 어떻게 그려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의 크기가 크면은 무조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항상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안쪽은 18짜리 구멍이 뚫리고요. 자, 여기 부분, 못따기 부분 있네요. 못따기는 그때그때 안 해주면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이 외경이 50인데 바깥쪽은 64랍니다. 즉 64에서 52를 빼면 12mm 아닙니까? 즉 옆쪽으로 6mm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에러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유념하십시오. 설계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적용시키더라도 에러가 나지 않는 방식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그거는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반드시 6mm 떼주고 이 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32mm짜리를 그린 다음 자, 원점과 수직이 맞고 높이가 바닥에서 46이 되며 얘가 다음 면까지 가는 겁니다. 스케치 갈선 꺼주고요. 자, 제가 만약에 이 원의 값이 32가 아니고 35였다. 근데 제가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지 않았으면 이 면이 무조건 틀리게 나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좀 더 크게 하면 더 차이가 납니다. 뭐 한 40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면에서 40짜리 그렸다.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깎이를 해보면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절대로 이런 방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상태에서 구멍을 뚫을 건데 자, 이 면과 이 원의 동심인 구멍 크기는 21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목깎이가 3mm 돼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못따기가 돼 있네요. 그 다음 얘네들을 대칭할 건데 대칭 평면은 이면이 되겠죠. 자, 왜 에러가 나냐면 여기 읽어보면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겠네요. 자,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목깎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목깎이가 지금은 이 면과 이 면의 목깎이인데 이 목깎이가 이쪽에 가서는 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깎이를 뺀 나머지만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봐야지 왜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 기능을 이 면을 기준으로 갖고 간 다음 목깎이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못따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했으니까. 상태에서 마지막 자, 구멍을 뚫을 건데 자, 이 구멍은 나사부랍니다. 뻥 뚫을 거니까 나사부 사이즈가 M6짜리 M6의 지정이 1입니다. 전체 관통할 거고 나사부도 전체 깊이입니다. 근데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46이면서 측면에서 82 나누기 2가 되겠네요. 점을 찍어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관통 시켜주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 시간에 배웠다시피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볼륨값부터 확인 한번 해보고요. 볼륨값은 맞아라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얍하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86으로 올렸고 그 다음 쉐를 하고 돌출도 잘 됐고요. 근데 값이 굉장히 많이 틀렸네요. 일단은 잘못된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찾아보는 게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깎이 나오고 잘못된 부위가 제가 아까 이 원을 여러분한테 예제로 보여주면서
치수를 바꿨었네요. 그쵸? 괜한 짓을 해가지고. 자, 여기가 32죠? 제가 이렇게 막 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iProperties 가서 물리적 성질, 정밀도 매우 높음, 맞아라, 얍! 이상 없습니다. 자, 상태에서 일단 색상 바꾸는 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솔리드는, 전체 솔리드는 일단은 주조로 바꿔놓고요. 도면하고 똑같이 가공면만 선택한 다음 가공면, 이게 색상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공면인지 어디가 주물면인지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제입니다. 이렇게 색상 바꾸는 걸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이놈은 같은 하우징인데 얘한테 덮어 씌우겠습니다. 바로 도면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계를 넣고 경계를 넣는데 지금 봤더니 표제란의 크기가 변경됐네요. 그쵸? 그럼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값이 30으로 변경됐네요. 그러면 이 변이량도 30이 돼야 될 거고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총 높이가 24니까 8로 변경되고 얘도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이랑 얘가 8이 되겠네요. 멋집니다. 그 다음 봤더니 중심 라인이 이렇게가 아니고 지운 다음 중심 라인이 여기죠.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서 자 5mm 위로 올라가고 얘를 뭐 미러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그리는 게 빠르겠네요. 괜히 미러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자 얘를 지워버리고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네요. 제가 여기서 5mm 이쪽으로 5mm 5mm 하려고 했는데 8mm가 됐네요. 또는 얘를 5mm로 바꿔주고 얘를 5mm만 더 그려도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 5mm로 바뀌어라. 요즘은 시험 때 중심선이 이렇게 5mm짜리가 양옆으로 위아래로 나가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도면 배치하는 부분 중에서 안 되는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 형태를 부를 건데 자, 이렇게 정면도 꺼내고요. 우측면도 그 다음에 탑뷰 꺼낸 다음 봤더니 탑뷰는 반만 남았지 않습니까? 앞 시간에 배웠다시피 클릭 내가 원하는 부위를 끌어안습니다. 반드시 크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작게 그리면 나중에 움직일 때 에러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선 잡아준 다음 중심선 잡아주고 잡아당겨주고 이번에는 대칭 표현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치면 잡아주고 크기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고 이놈과 이놈은 스케치만 해준 다음 자 이거 복사해서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잡고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게 뭐 대략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잡아 당겨주고 자 여기도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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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쪽에 보니까 여기 은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은선은 치수 기입이 되지 않지만 도면상에 은선 넣는 방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하셔서 은선 나와라 해준 다음에 지금 현재 요런 선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들을 억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주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지웠다. 그럴 때는 우클릭해서 숨겨진 모서리 다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정면도랑 우측면도랑 현재 얘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아웃 형태인데, 자, 스케치 잡고요. 사각형을 기준 라인을 이렇게 크게 그려줍니다. 기준 라인은 반드시 크게 그립니다. 기준 형태는. 그 다음에 3D 형태를 하나 뽑아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겠네요. 도면상에 똑같이 나오게 한 다음에 색깔도 예쁘게 나와라 해주고,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얘가 색상이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어서 참 이뻤는데 좀 별로 안 예쁘긴 하지만 기존 형태보다는 훨씬 더 예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상태에서 자, 브레이크아웃 누르고 클릭. 절단면은 정가운데니까 여길 클릭하면 되겠네요. 상태에서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면이 넘어갔네요. 그쵸? 제가 잘못 눌렀나 보네요.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도면상에 보면 여기에 나사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부가 없다는 건 제가 잘못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 누르고, 이럴 때는 요 3D 형태에서 찍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기준 라인은 여기죠? 나사부가 나와야지 잘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억제해 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다시 한번 스케치 시작해서 기준 라인을 크게 그려주고요. 크지 않으면 에러가 뜹니다. 자, 얘는 지금 요면에서 반 자르니까 여기가 맞겠죠?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습니다. 그런 이유, 나머지 치수 기입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목 블럭이라는 게 새로 생성됐습니다. 제품명, 하우징, 그쵸? 제목 블럭을 생성하는 걸 잠깐 배울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목 블럭 편집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냥 임의의 위치에다가 그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형태에다가 글씨만 바꾸면 되죠. 하우징. 크기는 시험 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해라. 그러면 그 크기에 맞게끔 글씨 크기도 적당히 바꿔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아무데나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냥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도면에 보면 제목 블럭은 좌측 아래에 들어가라.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좌측 상단에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제목 블럭을 넣어주시면 좌측 상단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시험 때는 거의 이쪽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가끔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로로 도면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태에서 주석에 부품 리스트 클릭해서 물체를 올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대충 클릭하는 것 같지만 인벤터는 자동으로 스냅이 딱 됩니다. 정확하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을 넣어주고요. 재질은 하우징 형태는 동글동글한 형태는 그냥 무조건 주물자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값 넣어주고요. 137165. 자, 우리가 볼륨값을 넣는 이유는 볼륨값을 체크함으로써 내가 도면을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기능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질량을 체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질량 체크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클릭, iProperties 들어가서 물리적 성질에서 현재 최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기 열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다 지워버리고 시험 때 비중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곱하기 비중값, 철이니까 그냥 7.85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누기 1000 해주게 되면 이게 그램 값입니다. 바로 요 값이. 그러면 지금 얘는 1076g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저값을 복사해서
계산기 꺼내가지고 계산기에다 붙여놓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질량 구하는 방식도 잠깐 한번 배워봤습니다. 나머지 형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하우징 뉴스였습니다.